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명상 수업.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현재의 나는 완성된 내가 아닙니다. 나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중입니다.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는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타인을 보는 관점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약간의 게으름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비교 심리라든지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내 속에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욕구들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변해갑니다. 내가 변화를 거부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해갈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늙어가니 외모든 기억력이든 변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내 속에는 변하기 싫어하는 고집쟁이 의식들이 있습니다.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떠올려 보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주장하는 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인생은 고해야 라든가 돈이 많아야 행복해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의식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채 단단히 굳어져서 좀채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늘 그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그게 불변의 진리인 양 여기지요. 인생이 고달픈 것이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의식들은 온갖 논리로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여행을 가든 자동차를 구입하든 쉽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의식들은 자꾸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불만과 짜증을 일으킵니다. 현실에서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탓, 부모 탓만 하게 되죠. 기존의 관념을 주장하는 의식들과 씨름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층 의식에 형성된 것들은 저마다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의식들이기에 여간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가족이 빚 때문에 야반도주하던 기억을 가진 학생이 있습니다. 21살의 그녀는 그때 두고 온 고양이를 잊지 못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채 누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수시로 불안을 느끼며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눈물을 흘리고 주체할 수 없는 식욕 때문에 체중은 점점 늘어갔지요. 삶에 대한 불안과 유년기의 상처가 무의식으로 작용하니 스스로 감정이나 식욕이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철저히 심층의식에 접근해서 원인 의식을 치료해야 하며 한편으로 의식의 성장과 개발에도 힘써야 합니다. 어릴 때 형성된 의식이거나 아니면 작년에 아니 일주일 전에 형성된 의식일지라도 부정적인 것은 개선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며 부정적 관념을 만드니까요. 심층의식 속에서 나를 찾기. 그러면 어떤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저 그럴듯한 몇 마디 말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의식만으로 의식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실천이 어려운 이유가 그 때문이죠. 가령 이웃을 사랑하라거나 자비를 베풀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쾌한가요? 흔쾌히 그래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나요? 겉으로야 어느 정도 수긍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좋다는 것도 알지요. 그런데 무의식 심층 의식에서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뭔가 베풀려 하니 손해볼 것 같고 귀찮기도 합니다. 나도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꼭 그래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결국 좋은 말씀이기는 하나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고착된 의식들은 온갖 이유를 대며 자기를 주장하지요. 그게 나도 모르게 형성된 의식의 힘입니다. 이들은 내가 이길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지요. 감정이나 생각을 놓아버리고 마음에 어떤 것도 담아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무장 해제하면 순수해질 수 있을까요? 의식은 그런 식으로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종교 지도자는 불안이나 분노가 일 때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하라고 하더군요. 한데 이런 식의 처방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조금만 심해져도 이 방법으론 어렵습니다. 심층 의식에서 계속 올라오는 감정들이 그렇게 해서는 다스려지지 않아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감정에 충실해라 주문하는데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네들은 감정이 내면의 메시지니 억누르려 하지 말고 표현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충족해 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외롭다든가 외롭다는 마음이 일면 가까운 사람을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수다로 풀어라 하는 식입니다. 감정이나 욕망을 참고 억누르다 그것이 안에서 골마 터지며 문제가 발생하니 이번엔 반대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많은 한계와 문제를 도출합니다. 이는 마음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제 그런 단순한 방법이 아닌 보다 발전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어나는 감정이나 욕망의 배후에 있는 무의식적 의식들, 즉 감정을 일으킨 심층의식 속 자아를 살피고 깨워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특정 상황에 감정이나 욕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져갑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내가 깨우고 개발하며 발전시켜야 하지 그냥 놓아버린다고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놓아버린다고 놓이지도 않고요. 나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하려면 늘 살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자기 통찰입니다. 자기 통찰이란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놓치지 않고 객관적 검토를 하며 통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명상에서는 대개 자기 관찰을 중요시합니다. 자기 관찰과 자기 통찰은 좀 다릅니다. 자기 관찰은 일어나는 생각, 기분, 감정, 욕구 등을 살피고 그것을 인식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감정, 욕구 자체를 문제 삼고는 풀어주려고 애쓰는데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통찰은 일어나는 생각, 기분, 감정 등을 보는 동시에 그것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에 접근하는 것이지요. 즉, 무의식 속에 있는 의식이나 관념들을 통찰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우의 의식을 개선, 개발하면 자연스럽게 감정이나
욕구 등이 다스려지면서 정리가 됩니다. 이렇듯 자기 통찰은 겉에 드러난 문제가 아닌 이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현명한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통찰은 내면의 움직임을 일일이 살피며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어지간한 것들은 흘려버리고 중요한 사안들을 통찰적으로 접근해가는 것이지요. 자기 관찰을 지나치게 하다가 자기 문제에 휘말려서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마인드나 가치관이 다르기에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뛰어난 스승이나 전문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